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안산에서 아이들 생일을 매일매일 그날 생일 있는 아이들을 직접 챙겨서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분을 모시고 오늘 2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임용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도 생일인 학생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은 없고요. 어제 2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1명 있고. 원래 임용호님은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이란 표현이 참 쓰기는 그렇지만 유가족은 아니세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매일 생일을 챙겨주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시신이 수습돼 가지고 안산 올라올 때부터 안산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 장례식장, 하늘공원 그리고 분향소 이쪽 그 교통 관련 책임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철수하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작년 10월 28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수습된 황지연이라는 학생이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자기 생일날 돌아왔어요. 그때 힌트를 얻었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차홍이나 얘네들 올라올 때는 이름을 달고 올라왔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번호표가 매겨져 돌아왔어요. 17년, 18년 이 꽃다운 아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게 너무 그래서 아들 또 중학교 동창들도 희생된 아이들이 꽤 있고 그래서 아들한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니 하니까 페이스북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이제 돌아올 때부터 페이스북 친구들 노란 리본만 프로필 사진에 있으면 다 친구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알리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간단합니다. 뭐 아이들 양력 간단하지만은 그리고 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걸 알리자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버님은 좀 이렇게 매일 아이들 생일을 챙겨주시는 임용호님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같은 학생이고 같은 또래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 아이들 생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1명, 2명 같으면 하겠는데 250명이에요. 250명이다 보니까 지금은 250가구 우리 부모님들이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임영호 씨를. 그만큼 저희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다른 그 동료분들이나 다른 뭐 아니면 손님들을 태울 때 그런 리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리본 나왔을 때부터 이제 저는 운행을 할 때 차 안에 리본을 배치를 해놓고 운행을 해요. 그리고 손님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흐름이 지금 세월호 흐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초기 때는 정말 하나 더 주세요. 제 아들도 주겠습니다. 뭐 친구도 주겠습니다. 받아갔는데 지금은 많이 이 느낌이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리시면서 아직도냐 이 빨갱이 자식아, 너 유가족 아니잖아.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죠. 저 그럴 빨갛지 때마다- 않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이 속상하시죠. 네, 그렇죠. 그 나름의 대처 방법이 있으세요? 일단 묵묵부답. 음. 설명을 제가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연령층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제 차에 이제 리본이 부착돼 있으니까 보고 아 아저씨 하면서 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데 40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얼굴부터 봐요. 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마디 해서 제 인상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이제 빨갱이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번에 뭐 강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한번 1년 정도는 다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11월 20일이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요. 그렇죠. 예. 한 사이클 이후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좀 울먹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울먹으면 안 되지요. 아니, 이래서 가족분들이나 저는 이제 그 생존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어떤 양력이나 조그만 이런 어떤 특기 취미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 부모님 뭐 다 찾아야 되니까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평택이니 저 화성이니 제가 차 몰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 납골 유골함의 메모라도 찾으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더러 울보 삼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아이들이 다 자해 갖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아니 얼굴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온전히 그냥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그런 일들은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힘을 많이 모아서 상처받으신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더 열심히 마음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아파하고 위로하는데 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정부에게 꼭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저희가 잊지 않도록 뭔가를 꼭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늘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아버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처음 11월 20일 날 이제 시작했을 때는 저 혼자였어요. 제가 이제 자비로 케이크하고 꽃다발 사고 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1월 넘어가니까 이제 주변에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그거 저도 하고 싶다. 도움 주고 싶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제 기준은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태 해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호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전 세계 전 국민들이 한 분씩은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 이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태 하면서 가장 그 가슴 아팠던 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이 아이를 하나 명 소개를 해주려고
들려드리려고 사진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이 아이 사연이 지금 여학생이 5반인데 2학년 5반이었는데 벽면에 단체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 생존했을 때.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단원고 1학년입니다. 이 여학생은. 이 오빠의 생일을 꼭 자기가 챙겨주고 싶다 해서 아이들 등교 전 수업 전에 미리 만나서 교실에 가서 케이크를 올려놓고 이 아이는 남학생은 희생된 학생은 그 댄서가 꿈이었고요. 또 이 여학생은 동네에서 이 오빠를 좋아했고 수학여행 가는 날 그러니까 15일 날 이제 정상 수업을 하고 단체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출항을 했잖아요. 15일 날 새벽에 이 아이가 직접 3단 도시락을 싸가지고 남자 아이가 도시락을 싸와서 이 여학생 집에 들려서 여학생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고 가요. 오빠 수학여행 다녀올게. 이 도시락을 받은 이 사진 속 여학생이 그럼 오빠 수학여행 다녀오면은 내가 5단 도시락을 싸가 줄게 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수학여행 가는 도중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이 남학생은 희생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수습해서 고대 병원에 안치를 했는데 이 여학생하고 엄마가 장례식장에 5단 도시락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이제 고1이 단원고 1학년이었고 작년에는 중3이었죠. 이 여학생이 다니던 중학교 교문 앞쪽이 이 남학생이 살던 집이에요. 이 학생이 아침마다 등교하면서 동네에 꽃을 꺾어서 이 남학생의 우편함에 꽂아놓고 날마다 이튿날부터는 친구들이 같이 동네에 안산이 벚꽃이 많거든요. 동네에 벚꽃 개나리 꺾어서 이 남학생의 우편함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어느 날 이 여학생이 다니는 등굣길에 모든 꽃들이 이 남학생의 우편함에 가득 쌓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1년 571일이 지났다고 잊자고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저 할 얘기 없죠. 울렁증이 저도 심해서 내려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용호님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시고 울보 삼촌이라 여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분위기 깨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는 걸 보니까 노래를 상당히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제가 중간에 가수 섭외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 잡는 거 이렇게 범상치 않은데 다음번에 이렇게 힘든 자리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가 저희 풀작가지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풀작가의 최선미님이 아버님께 드리는 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낭독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가을이 돌아왔어요. 그 전에 가을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처럼 온 산에 단풍이 짙었을 테고 하늘도 더없이 깊었을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도 이 가을이 떠오르지 않을지 몰라요. 그게 어디 가을뿐일까요? 두 번의 봄과 두 번의 여름이 모질게 지나가는 사이 함께 아파하고 울분을 토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시린 겨울과 잔인한 봄날이 돌아오면 또 얼마나 떠날까요? 하지만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일상으로 돌아간 그들의 가슴에도 시린 계절의 응어리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내게 계절은 온통 2014년 4월 16일 그 잔인했던 봄날에 머물러 있어요. 복석꽃 붉게 피었던 그 봄의 평화가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을 알려는 몸부림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광경을 목격하고도 설마 했어요. 40여일 넘도록 단식을 하고 있는 한편에서 먹을 것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어요.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 할지라도 본능적인 고통을 조롱하는 파렴치함에는 분노를 넘어 역겨움이 치밀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통은 너무도 개별적인 것이어서 내 앞의 고통이 제일 크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기댈 어깨를 내어줄 수 있잖아요. 내면에 흐르는 따뜻함을 외면하지 말아요. 배상금, 보상금 운운하며 비아냥거리지 말아요.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바꿔 생각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돈 운운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는지를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몸부림칠 때 함께 투쟁해야 해요. 지금 함께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도 곁에 있다는 깨달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그때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기만 할 거예요. 나는 유민 아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메말라가는 하루하루를 버텨낼수록 더 고결하고 단호히 변해가는 검푸른 눈빛.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았던 검은 눈동자에서 넘칠 듯 넘치지 않는 깊은 우물을 보았어요. 부모이기에 가질 수 있는 결연함과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뒤늦게 깨달은 참회를 차마 토해내지 못하는 애통함이 보였어요. 유민 아빠가, 아니 세월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뒤늦은 깨달음이 얼마나 잔혹하다는 것을요. 쓰레기 같은 시행령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는 발목을 붙잡아요. 파렴치한 위정자들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썩은 냄새를 지우려고 돈으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하게 하고 우롱해요.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밝히려는 진실이 그렇게도 우롱당하고 비난당할 일이던가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눈물과 고통과 회한으로 핀 꽃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희망의 꽃이 될 거예요. 저들의 썩은 뇌를 딛고 핀 꽃이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릴 거예요. 별이 되고 나비가 되고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의 꽃에 함께 물을 준다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 나부터 잊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인양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네. 인양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무튼 정부는 지금 저희 인양에 대해서 무조건 배제합니다. 동고차도를 택했던 게 거기 가시면은요, 아마 페이스북에 올라오시면 그 사진은 보이죠. 바로 보여요. 물에 떠 있어. 부표가 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지켜보는 것뿐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로 지켜보더라도 상대방이 또 상하이 셀비지에서 우리를 또 지켜보고 돌려서 작업하고 또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해요. 야간에는 우리가 야간 투수기경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했고 많은 의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인양을 하는지, 인양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밝히는커녕 진실을 또 덮으려고 하진 않은지 그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같이 지켜보겠다. 그리고 뭐 바지선도 같이 타보겠다.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 철저히 이제 묵살을 당했고, 묵살을 당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안전을 이유로 묵살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전을 핑계로 전혀 이제 유가족들이 지켜볼 수 없게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려지책으로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가 이제 동고차도. 말씀하셨듯이 뭐 낮에는 육안으로 이제 보일 듯 하지만은 망원 렌즈가 달려 있는 이제 카메라로 이제 보시고 여차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녹화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아버님 세 분씩 일주일씩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한 그러면 벌써 한 9조, 네. 뭐 9조, 10조 조대로 이렇게 이제 간 것. 반별로 이제 착출해서 가고 그래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높은 곳에서 있어야 되고 그 곳에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서 아버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참았던 용물을 이제 보러 마을로 갔다 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어머님들을 가시기 매우 어려웠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양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인양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그것을 상황인가요? 예. 가족한테 철저히 배제하고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인양 방법도 안 가르쳐주죠. 그다음에 어디가 작업을 하고 있다도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전 조작하겠다는데도 못 오게 하잖아요. 못 오게 하고, 그리고 11월로 원래 종료하고서 이제 내년 봄에 따뜻해지면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특조위가 사전 조사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는 12월로 연장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으라고.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고차도에 가서 매일 일지를 씁니다. 가족들이 사진도 찍어요. 그러나 올라와 있는 건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몇 시에서 어떤 배가 왔다 갔다, 또 몇 시에 나갔다 왔다 갔다,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뾰족한 답을 아직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유실 네. 방지책에 대해서 뭐 밑에 뭘 대겠다, 옆에 뭘 대겠다 쭉 얘기하는데 진짜 해수부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실종자한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게 9명 다 찾아줄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수부에서 했어요. 유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9명 다 돌려줄 거라고. 무서운 정부라는 거예요. 인양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인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를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외국 선사 1,200을 요구했던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선체 훼손 없이 그대로 들어서 부표에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작업까지 알려줬어요. 선체 훼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하이 셀비지는 지금 뭐가 걱정이 되냐? 뭐 고리를 걸어야 되니까 요만큼 잘라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희가 올려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그 인양 작업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체를 뚫고 있다는 거예요. 군역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지금 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년 7월 달에 인양한다고 그러죠. 배가 딱 올라왔어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무서운 싸움이 됩니다. 거기에 유가족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유가족 오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들여보내주겠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 핑계대고 미수자 가족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실종자 가족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족도 간다 그러면
아마 경찰 차벽 맞고 못 가게 할 겁니다.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유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조위 또한 마찬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하면은 무엇으로 안전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나 세월호 배가 온전하게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복원이 돼 있다. 그러면 안전 강의 1시간, 10시간 들을 필요 없어요. 한번 갔다 오면은 그거지 산 교육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안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세월호를 없애버릴 거라는 예측이 들어요. 그걸 10년, 20년 후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쳐다보면 박근혜 치부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호 지금 진상 못하게 은폐하는 거 눈에 보이도록 은폐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 안전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면은 참사로 가지 않게끔 어디 나라나 우리나라 앞으로도 사고 많이 날 겁니다. 더 이상 참사로는 가지 말자. 예, 이 답답한 정부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그마한 힘도 없다는 것조차 더 자꾸 느끼면서 무력해지는데요. 그럴수록 저희가 더 끝까지 함께 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양에 대해서 아버님 이제 그러면 유가족 협의회에서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좀 어떤 의논을 좀 하셨나요? 가족이 계속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해줍니다. 무조건 배제입니다. 배제하는 이유가 그 증거를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수단만 가리지 않고 이제 그걸 없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물증인데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물증이에요. 세월호 선사가. 그러나 그것마저 이제 철저하게 없애겠다고 하는 중이라 뭐 수단이 없네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월호 인양에 일단은 9분을 이제 찾는 거 이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세월호가 인양돼야 그 속에서 또 밝혀낼 진실들을 또 밝힐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이유로 또 한 가지의 그 장소가 있잖아요. 단원고 학교죠. 네. 내년이 되면은 이 방들이 아이들의 반이 이제 계속 남아 있을지 없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교실이 어떠죠? 없어지는 예. 문제는 네. 어떻게 유가족분들의 뜻을 전달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죠.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안산시랑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가 누가 하냐면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생존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나 정부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같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정 안 되면은 굳이 그 학교에다가 그대로 존치하지 말고 그 맞은편에 그 공원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원고장 공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다가 더 멋있게 건물 하나 지어서 그대로 교실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협상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관에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안 해준다는 뜻으로 많이 지금 압축이 되고 있어요. 서로 이제 협의하는 어떤 그런 자리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 계속 단체별로 해서 생존자 대표, 유가족 대표 이렇게 해서 매일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완강해요. 생존자 측에서. 왜 저는 좀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냐면은 학교 건물이 있으면은 바로 옆 건물이나 여기가 좀 죽어 있는 아이들의 교실이었다면은 안 좋죠. 저도 그것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여기다 무조건 해라는 절대 안 합니다. 대신 그 맞은편 고공 같은 데다가 해서 옮겨주면은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좋고 또 구경 오는 사람들이 한번 둘러보고 맞은편 쳐다보고 아 저기 학교였어 이렇게 서로 좋은데 좀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원고 교실에 대한 문제도 저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정의 권한을 부모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세월호 사고도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듣고 세월호에 있는 선원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안산 단원고 교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때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괜한 걱정으로 그 교실을 존치하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월호를 겪었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좀 다른 얘기를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 유민이 생각도 가끔 아직 많이 나실 테고. 예. 많이 나죠. 나는데 요즘에는 좀 덜 나요. 9월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굉장히 제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하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간담회나 어디 멀리 장거리 운전하고 왔다 갔다 일하다가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언제 나냐면은 이제 집에서 쉴 때 제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유민 영정 사진이 있어요. 힘들어도 걸어놓는 이유가 어떻게 치울 수가 없더라고. 치울 수가 없어요. 막 보고 싶고 내가 미안해하고 그렇더라도 걸어놔야 돼요. 그렇게라도 내가 생각 안 하면은 진짜 잊어버릴까봐. 남들은 빨리 훌훌 털어라 하는데 안 돼요. 막상 내가 닥쳐보니까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안 돼요. 잊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추억만 떠올라요. 이제 이혼하고 이제 한번 이제 올라왔죠. 유민이 엄마 데리고 옷을 한번 사주러 간 적이 있어요. 마음대로 골라라. 근데 유나는 아빠 나 이거 사도 되지. 이거 좀 발랄했으니까. 네. 얘는 5,000원짜리 딱 티 하나 하고 절대 안 고르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사라고. 아빠가 옷 사주려고 올라온 거니까. 딱 5,000원짜리 쳤더니 더 이상 안 입어요. 아빠 힘들어서 안 돼. 그러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윤아는 10만 원, 20만 원치 사는데 걔는 안 사요. 그만큼 아깝고 버릴 수가 없어요. 가슴에서. 그런 딸 또 하나 다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못난 아빠 아버님이 쓰신 책인데 그런 이렇게 유민이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책에다 적으셨어요. 뭐 방송이나 여러 간담회에서 차마 어려서 하지 못하시는 말씀을 책에 많이 적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고 아버님 마음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식 끝나고 나서 제가 신상이 털렸잖아요. 신상이 털려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증거 양육비 준 거 2003년도부터 이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양육비 대준 거 입출금 내역 다 끊어다가 사진 찍어서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아빠가 돼 있어. 그래서 책에다가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오해를 풀게끔 만들려고. 읽어보면 내가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팽목에 있던 첫날부터의 기억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얘기해 보니까 거의 5일은 밥을 못 먹었더라고. 계속 빨리 구해달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발버둥 치다가 밥 먹는 시간 되면 형제들이나 같이 오신 친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데리고 와서 끌고 가요. 밥을 먹고 싸워야 된다고. 이 국밥이라고 따뜻하게 이제 딱 앞에 갖다 놓고 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는 추워서 얼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이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먹냐. 먹지를 못했어요. 5일 동안 그것 때문에. 김이 올라오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추웠는데요. 얼마만큼 추웠냐면요.
가족들이 17일 날 그 현장을 갔잖아요. 사고 해역에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가는 동안에 배가 보여요. 이제 근처 가면은 배가 보이는데 전부 다 이 반대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이쪽에서 서서 본 사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추우니까. 나는 그걸 참고 봤었어요. 저 속에 내 새끼 들어있는데, 그 근처 가니까 이제 옷 둘러매고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추웠다고. 그걸 내가 피부로 느꼈는데 이 김만 보면 눈물 안 나겠어요. 밥을 못 먹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형 소주 한 잔 먹고 말을게.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때우고 그렇게 또 5일을 지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다시 책을 쓰려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책 쓰면서 쓰다가 또 접을 때도 있고 더 이상 못 쓰겠어서 그러다 겨우겨우 한 달 정도 집필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광화문에서 있던 일들 올리고 같이 연결해서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유민 아빠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 알 거예요. 저도 똑같은 노동자로 살았거든요. 진짜 노동자로 살았거든요. 살아있는 동생들이 어떻게 살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니한테 편지 한 통을 써놓고 갔더라고. 내가 편지 안 쓰는 애거든요. 나 이거 윤아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가를 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쁜 언니에게 언니한테 편지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왠지 미안하다. 언니한테 한 장도 안 써주고 지금 단원고 쉬는 시간인가 봐. 밖에서 웃는 소리가 왜 이리 밉게 들릴까. 언니 학교에 2번밖에 안 와봐서 교실 찾는 것도 선생님께 여쭤봤어. 나 밉지? 못됐지? 나랑 약속한 초콜릿 안 사줘도 돼. 그런 거 내가 많이 사줄 수 있어. 언니 책상에 엄마가 글 많이 남겼더라고. 난 이제 고작 3번 왔는데 진짜 나쁘지? 너무 미안하고 미워하지 말고 가끔 언니 생각 부지 많이 나서 혼자 울곤 해. 엄마 울 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엄마 힘들게 하고 언니 몫까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 가끔씩 언니가 아니라 나였으면 해. 언니가 나보다 착하고 듬직한데 왜 더 나쁘고 더 많이 놀아본 내가 아니라 언니야? 하늘이 잘못 알고 있나 봐. 그치? 언니가 더 똑똑한데 언니도 너 언니도 더 놀아보고 더 많은 친구 사귀어보고 해야 하는데 언니가 엄마 옆에서 더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미안해. 언니 대신 가고 싶고 그래. 내가 나중에 언니 옆에 가면 쭈글쭈글해져서 못 알아볼 거가 아니지? 내가 미워할 거야. 농담. 이 편지 언니가 봤으면 좋겠다. 난 언니가 내 언니여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언니가 내 언니 했으면 좋겠어. 편지지 예쁘지? 하트 가득하지? 앞으로 자주 들릴게. 오늘은 분향소에 꽃도 놓고 왔어. 진짜 언니가 쉬고 있는 곳은 교통편이 좋아서 안 좋아서 가기 너무 힘들어. 성인이 돼서 차 사면 매주 갈게. 약속. 언니 좋아하는 치킨 사다 갈게. 많이 보고 싶다. 많이 사랑해. 이상하게 엄마랑 있을 때 눈물이 잘 안 나는데 혼자 있으면 눈물 많아지더라.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괜찮은 척 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저도 이 편지 읽고 알았어요. 언니 대신 지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 가슴 아플까 봐 괜찮은 척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존자들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유가족 분들을 볼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제대로 화도 못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비춰질까? 저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비춰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균형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가족 분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그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가장 당당히 화를 내시게끔 그래도 아무 걱정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못 만들었다는 거 그런 책임감 그런 책임이 이제 드네요. 죄송해요. 진짜 우리 같은 유가족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교통사고라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솔직히 저 또한 이렇게 안 싸우는데 그 넘어질 때 순간에 진짜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막 공포해서 떨고 울고불고 했을 때 안 구해졌냐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부모가 뭐 여행 가다가 난 교통사고라고 자꾸 손가락질 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싸우고도 남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막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싶어요. 예? 내 새끼가 그렇게 죽었는데 욕 한마디만 그걸 편집해서 까요. 언론에서.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식 억울하게 죽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저는 37일 굶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청와대 갔어요. 2시간을 서서 기다렸어요. 37일 굶은 사람이. 만나달라고. 아니면 편지만 전달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못 건너게 해요. 2시간을 굶은 사람이 꼿꼿이 서 있어 봐요. 어떻게 되나. 몸 다 망했어요. 그때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안쓰러워서라도 비웃고 그러면 안 돼요. 경찰들 뒤에서 약 올려요. 비웃어요. 실실 쪼개고 약을 올리고 가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막 그때 욕을 한 거야. 니네들 개새끼들이 있으니까 청와대 저 안에서 니네들 충신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저 지랄을 떠는 거 아니냐고. 그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전국에 뿌리쳐. 지금까지 내 페이스 글을 내면요. 그걸 또 캐치해서 저한테 보내요. 야 요건 새끼야. 요건 놈아. 요건 놈아. 아니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욕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지금. 분향소 가면 우리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속 얘기 털어놓으면 이렇게 이게 제일 분한 거예요. 욕을 못하고 욕하면은 그걸 편집을 해요. 이 종북들이 편집해 종편분들이 그걸로 또 까요 우리 유가족을. 그게 제일 억울하고 분하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진실을 알리도록 모든 시민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세월호가 싸울 만한 동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동력이 올 봄에 시행령에서 멈췄죠. 그러면은 이제 2년까지는 동력이 없어서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씩 잊혀질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월호가 잊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안고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 달기. 이건 내년 인양 후에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월호 배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대한민국 절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때 가족들이 또 길거리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1000명 나올 거냐 2000명 나올 거냐.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나오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고 전국을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하는 얘기 꼭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싸움이다. 10년 이상 걸릴 싸움이다. 가족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냥 일선에서 일하시면 돼요. 일하시면 돼. 대신 노란 리본 차기 운동을 어디까지 진행했었냐면요.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습니다. 전태일 정신계승 대회도 있고, 그래서 서울 곳곳에 한 10만 명이 모일 겁니다. 10만 명이 모이는데 각 조직들 깃발에 노란 리본을 달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연대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세월은 진상이 밝혀지기 때까지 그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날부터 해서 모든 집회 때마다 깃발에 노란 리본을 항시 차고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연대하는 거고, 그것이 잊어버리지 말자, 잊지 말자, 이거에 마음에 동요되는 거 없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데 각 깃발에 노란 리본이 있으면 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전철 타고 다니시면은 막 째려도 보고 또 어떻다 보면 옷도 갈아입다 보면 안 차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몇십만 명에 뿌렸는데도 차고 다니는 거 없어요. 그렇죠? 매일 차고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집회 때만큼이라도 꼭 차고 와주십시오. 집회 때 조직 깃발에는 노란 리본 달고, 일반 우리는 가슴에 가방에 주렁주렁 노란 리본 꺼내서 그날 집회 때만 오시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월호는 영원히 안 잊혀집니다. 이게 10년 동안 진상이 안 밝혀져도 모든 집회 때마다 이것만 연결만 된다면은 세월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주시고, 노란 천으로 해서 리본이 굉장히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4.16 연대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강함을 잘라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이걸 좀 의미 있게 하자 해서 제가 1,000개를 맞췄어요. 별도로. 그거 원단도 굉장히 좋은 걸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머리띠 하면은 풀렀다 다시 쓰고 몇 년 쓰잖아요. 그런 원단으로 한 1,000개를 맞췄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책 그동안 한 권 한 권 팔려가지고 인쇄비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다 쏟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깃발을 하나씩, 만약에 여기서 깃발이 있으면은 차주시고 영원히 보관해, 또 집회 나올 때 또 묶어주시고, 항상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국민이 그만큼 함께하겠다는 거니까요. 그것만 좀 꼭 해주십시오. 아버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버님 말씀처럼 우리 다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동할 때 많은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아버님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오늘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즐겁고 앞으로 더 즐겁게 투쟁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